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이날은 1950년에 남쪽 땅을 침략한 북한군을 격퇴시키고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올라간 날입니다. 그때 통일이 됐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안타깝게 이후 거의 3년에 거치는 지루한 소모전을 펼치고 숱한 희생만 낸 채 나라는 분단이 됐습니다. 특히 1953년 휴전회담 종료 직전의 격전은 정말 치열했죠. 2019년에 제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라는 최전방의 유해 발굴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군사 분기선으로부터 2km 안쪽인 최전방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는데 제가 속한 일행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군단장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해서 점심을 먹고 사단장, 연대장과 함께 군사 분계선 100m 거리까지 가봤습니다.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철원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대다수 벌어졌습니다. 북에 잘 알려진 철의 삼각지, 상감령 전투 등을 비롯해 정말 이곳에 크고 작은 산들마다 뺏고 빼앗기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화살머리 고지는 어쩌면 작은 전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선 한국군 250여 명, 유엔군 소속 미군과 프랑스군이 100명 정도 전사했고 중공군은 3,0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3km 떨어진 백마고지에서는 국군 3,400명, 중공군 1만 4천여 명이 전사했으니 부상자 숫자까지 세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살머리 고지 현장에 가보니 남쪽 지형은 경사가 가팔라 기어서도 올라가기 불리했고 북쪽 지형은 완만한 경사였습니다. 중국이 그런 지형의 유리함을 갖고 싸웠는데 정작 10배나 많은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화력에서 나왔습니다. 미군은 중공군이 올라오면 포탄을 쉴 새 없이 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제공권이 없으니 하늘은 미군의 동무대였습니다. 미군은 정찰기로 감시하다가 중공군이 공격하려 모이면 거기에 소위탄과 폭탄을 집중 투하했습니다. 중국군은 공격 준비하려다가 폭격 맞아 몇천 명씩 죽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오죽하면 모택동 아들도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때 이런 화력의 차이는 경제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군의 포가 당시는 월등히 최신식은 아니지만 돈이 많으니 비행기 무진장 찍어내고 포탄 24시간 쏴도 얼마든지 감당이 되는 겁니다. 화력 격차가 너무 심하니 6.25 때 중국군은 미군보다 3배 이상 숫자가 많아도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어만 했죠. 어쩌다 공격하면 몇 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그 격차가 엄청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국입니다. 한국의 미군은 2사단만 주둔하고 있는데 이 2사단이 말이 사단이지 나름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한국군 한 개 군단이 2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한 개 사단은 한국군 한 개 군단 이상의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면 저는 한국군 한 개 사단은 북한의 한 개 군단 이상의 화력과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격차보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군과 미군은 비슷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수십 년 뒤떨어진 장비를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대략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미군 한 개 사단을 상대하려면 한국군 3개 사단이 필요하고 북한군은 9개 사단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 실제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미군 사단은 방어만 하면서 3, 4일만 버티면 미국에서 증원군이 옵니다. 그런데 그 증원군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365일 내내 길이가 거의 300m로 항공모함 크기인 수송선 6척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배수량도 6만 톤급, 4만 톤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배들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사전 배치 전단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 병사들은 즉시 수송기를 타고 24시간 만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거운 장비를 배로 싣고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를 한반도 주변 바다에 미리 대기시켰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합니다. 배 하나당 미군 한 개 여단
3천여 명을 무장시킬 차량과 1개월치 전쟁 물자가 실려 있습니다. 미군은 3,000명이 탱크, 장갑차, 차량 등 모두 700여 대를 씁니다. 4명당 한 대인 셈인데 그야말로 최첨단 기기화 부대인 셈이죠. 장갑차 하나만 해도 북한군의 낡은 탱크는 10대도 넘게 거뜬히 날려버릴 수 있는 최신형 유도탄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여단 장비면 한국군 사단보다 화력이 강합니다. 즉 한반도 주변 바다에는 한국군 대여섯 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장비만 투입해도 북한군 전체 화력보다 더 강합니다. 이 배들에 실린 장비 가격을 계산하면 수백억 달러가 넘을 겁니다. 그건 현재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무장 장비도 계속 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낡은 것은 버리고 새 장비로 바꿉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수백억 달러 이상 투입해야 한 개 전단을 겨우 갖출 수 있는 미군 항공모함 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대로 들어오고 이 장비들은 장비대로 들어옵니다. 미군은 불과 며칠, 어쩌면 몇 시간을 전략하려고 수백억 달러를 씁니다. 이런 경제력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아니면 흉내낼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미군 이야기만 들어도 떠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니 무기와 탄약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우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무장 장비들이 열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5년째 경비정급 군함을 한 척 만들고선 해군이 선진화됐다고 좋아하는 김정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959년에 생산된 때-62 전차를 기반으로 해 1992년에 생산한 성군호 탱크를 겨우 9대만 신형 전차처럼 보이게 가짜로 장식하고는 우리 전차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김정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비행기를 출격시키곤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것에 감격해 비행사들을 주황당 청사에 불러 영웅칭호를 주는 김정은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다 포부대가 모여 다 낡은 포를 가지고 일제 사격을 하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조차 포탄들의 궤적이 다 다른 것을 보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전기가 없어 포탄과 탄약을 제대로 보관 못하고 다 습기가 먹다 보니 화약이 제대로 연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북한 포탄은 쏘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습기 먹은 포탄도 많으면 말도 하지 않을 건데 그나마 있는 것들도 러시아에 다 팔아먹고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과 세계 군사력 5위 강대국이 된 한국을 향해 고물포나 미사일 몇 발을 쏘면서 센 척 보이려고 애쓰는 김정은을 보면 이건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가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작성됐다는 이솝 우화를 보면 황소 앞에서 몸집을 부풀려 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빵 터져버리는 엄마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김정은도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